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지역의 총선 예비 후보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선거구별 후보자 소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담토론 후보자 초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평 갑 선거구에 재선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은평 갑 지역에 재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네, 소감, 맞습니다. 각오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 4년간 나름 열심히 했다고 평가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은평 변화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은평 지역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네, 은평 지역의 변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은평 지역에 뭐 현안들이 많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지금 중학교 신설과 관련된 문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맞습니다. 됐잖아요. 예. 학부모님들과도 또 계속 논의를 해오신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얼마 전에 또 교육청에다가 의견서 제출을 네. 하시기도 했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계신지요? 예, 뭐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해왔고요. 또 학부모님들의 여러 노력에 힘입어서 현재 그 서울 교육감의 경우에는 녹번 응암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표명을 하고 특히 올해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라는 입장까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토대 하에서 저희가 세 가지 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은 꿈나무 마을의 부지를 활용해서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꿈나무 마을 재편 계획의 진행 여부라든지 그 진행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안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은평 초등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학생들의 일부를 녹본초나 어울초로 분산 배치하고 은평초를 은평 초중의 복합 학교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인근의 공원 부지 쪽에 중학교를 신설하면서 다른 쪽에 공원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공원 부지의 양을 맞추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교육청에 특히 이제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30년 복개 하천으로 지금 덮여 있는 녹번천에 다시 복원을 또 네.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네. 이게 좀 큰 규모의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서울 시내에 굉장히 많은 지천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 여러 지천을 좀 복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예. 마침 저희 지역에도 아시다시피 녹번천이라는 오래된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부근을 복원하는 경우에 자연 생태계를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문화와 쉼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회 교통로가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하더라도 교통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분석 결과가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서울시립대라든지 서울연구원이라든지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은평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는데 그 많아진 유동인구가 은평 내에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예.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이 녹본천을 복원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진전시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특히 대상 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수렴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는 계획들을 만드는 과정은 거쳐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은평 지역에 뭐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들 그리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지역 현안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오랫동안 얘기되었던 서부선 이제 곧 최종적인 발표가 있게 되는데요. 서부선, 그다음에 고양선 같은 교통 대안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통일로에 대한 정체를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계신데 그래서 통일로를 의 정체를 좀 풀 수 있는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우회해서 서울시로 들어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그 은평 지역 내에 어린이,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등 문화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은평의 여러 구석구석에 확충해 나가는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은평의 자랑이지만 불광천의 수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불광천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도 좀 가지고 있고요. 등등등 지금 은평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환경, 교육, 교통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여러 계획들 중에 좀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혁신파크에 서울시립대,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대규모 컨벤션 시설, 그리고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쭉 서울시 등과 이야기해서 이끌어온 만큼 아주 완성도 높게 이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고요. 또 아까 질문해 주셨던 노포온천을 복원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역시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전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부선, 고양선이 연결되면서 3개 지하철이 환승을 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 형성되는데 이 초역세권의 형성 범위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보다 많은 은평 지역이 경제적인 활력을 갖게 만드느냐 이런 고민들도 역시 공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의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DMC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들을 유관기관과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약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 역천동의 주민센터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합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부족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드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개발 공약도 가지고 있고 또 등기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올해 7월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가 좀 가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체육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신다면 또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공약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입법 계획을 혹시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사실은 그 법사위원으로서 그동안 사법개혁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달성되지 못했던 법원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는 국민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을 좀 더 해보고 싶고요. 만약에 제가 상임위를 산자위나 이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현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과의 갈등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과의 어떤 이런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즉 국내 산업 구조가 좀 더 탄탄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제로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입법들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총선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